수도권과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는 폐 기능을 잃는다. 혈당 조절 안 되고 문페이스로 얼굴은 붓고 면역력이 좋아서 걸려봤자 무증상일 거다. 재감염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미각이 없어졌다거나 후각을 상실했다라는 후유증도 있고요. 또 탈모 때문에 고민이시라는 완치자분들의 사례도 좀 많았죠. 그리고 불명확한 통증들이 지속이 된다거나 불면증 같은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후각이나 미각의 상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손상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도 느꼈던 증상들인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증상들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탈모 같은 경우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증상들이나 부작용도 명확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공에 있는 그 세포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세포들이 좀 일시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증상들이 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진다거나 부종이 생긴다거나 하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었거든요. 보통 체온이 36에서 37도 사이가 정상이다라고 하면 피부의 온도는 31도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과도하게 열이 오르게 되면 피부의 온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때 콜라겐 섬유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피부가 좀 더 탄력이 좀 떨어지고 주름져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이냐 내지는 영구적으로 남느냐인데 아직은 코로나의 후유증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 자체가 신종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치료의 부작용인지도 모르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파괴를 시킨 건지 호소하는 증상들은 많은데 명확하게 아직은 의료계에서 딱 대답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는 폐섬유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회복이 돼도 폐의 기능을 잃는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멕시코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멕시코에서 감염이 됐던 이제 우리나라 분이 폐섬유화까지 진행이 돼서 폐이식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저도 얼마 전에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중증의 증상으로 갔을 때에도 가역적인 폐렴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흡연자이신 분들은 확실히 폐섬유화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겠죠. 폐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서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1차적으로는 기관삭관을 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에서 억지로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억지로 빼내줘야 돼요. 호흡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약물 투여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해주게 되거든요. 폐나 심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해서 체외순환기를 돌리기도 해요. 혈액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하는 역할을 내 장기가 못하기 때문에 기계를 돌려서 그렇게 순환을 시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내 장기가 내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당뇨가 있을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당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 치료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증상이 굉장히 중증일 경우에 주로 처방을 해요.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부러 유도를 해요. 그 염증이 전쟁 같은 거예요. 외부 바이러스랑 내 면역 체계가 싸우는 거거든요. 또 이 반응 자체가 내 몸을 공격을 하고 내 몸을 다치게 해요. 왜냐면 전쟁터가 내 몸속이니까. 그래서 염증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효과가 비교적 빠르고 좋은 반면에 부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이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킬 수가 있어서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혈당 조절 안 되고 문페이스로 얼굴은 붓고 그리고 몸에 있는 혈관들이 이상 발달을 하고 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이 됐을 때 쓰는 거니까 저는 스테로이드는 안 맞을래요. 저한테는 이건 주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무증상 감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후유증을 알아요. 바이러스는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특정한 부위에 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증상 발현까지는 시키지 않은 거예요. 면역체계에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염증 반응이 일어났는데도 증상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건 해당 부위에 분명히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뒤늦게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고 면역력이 좋아서 걸려봤자 무증상일 거다
라고 안심하고 뭐 마스크나 이런 개인위생을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감염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건 중복돼서 감염이 되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검사를 해서도 이상이 없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미량의 항원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면역력이 유지가 되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재활성화가 되는 것을 하나의 기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건데 4개월 정도 항체가 유지가 되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굉장히 변이를 잘하거든요. 다양한 사람에게 걸리면 그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변이가 계속 이뤄지게 돼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특성이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왔다고 종식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이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서브타입의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측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높지만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독감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되죠. 코로나도 어찌 보면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주로 유행하게 되는 주 타입에 맞춰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백신이 100%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백신이 개발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게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백신 자체는 우리의 불안감을 좀 해소는 시켜줄 수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후유증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코로나 블루라고 봐요. 실제로 저만 해도 점점 좀 우울해지고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블루는 일상생활을 왕성하게 했던 젊은 층들,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중년층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는 사실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